좋아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아동상담 전문가이신 김희연 박사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안기옥 변호사 김정을 말하다의 게스트로 김희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기옥 TV가 정말 이 세상을 맑게 하는 이 작업에 제가 좀 동참하고 싶어서 네.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김 선생님의 가장 전공 분야 중에 하나일 건데요. 얼마 전에 그 성남시에서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끼리 발생한 성폭력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것이 그 피해 부모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거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려고 딱 올렸더니 하루 만에 20만 명 그런 동의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사건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너무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워서 물론 이제 피해에도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가해를 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도 서로 이제 의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설명이랄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려진 사실들은 이제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제 성적으로 뭔가 학대를 한다든가 착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잘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힘에 의해서 하니까. 네. 근데 이번 사건이 좀 더 충격을 줬던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게 이제 어려운 거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이제 성적 호기심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잠재적으로 뭔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의 핵심 키워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키가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이거를 자라나는 무슨 발달 과정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교육 많이 안 받아봤어요. 요즘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과거에는 정말 우리 김지영에서도 보면은 아빠가 오히려 속상해하는 딸한테 너 왜 옷 차림이 그래? 스커트가 너무 짧아. 이런 식의 보통 교육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어떤 신체적인 고통,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이제 호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이 저학년 혹은 저연령층의 아이들은 자기가 이게 성폭력을 당한 건가에 대한 성인지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것을 어른들에게 잘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어른들이 아이를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또 간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좀 우선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징후, 전조 증세 이런 거가 있다면 어떤 행동 패턴에 관한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발달하는 연령 단계가 있어서 일단 0세에서 5세, 그다음에 6세에서 12세, 그다음에 13세에서 대략 16세 정도까지로 이렇게 조금 연령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다 문득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도 이제 조금 너무 깊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상담으로. 그렇죠. 개인 상담으로 가서 하고 일단은 좀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인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친근함이나 애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굉장히 뭔가 성적으로 자꾸 반응을 한다든가 성적인 느낌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 중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인 호기심을 표출하는데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이나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찾고 이제 표출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증오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이제 접하긴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그 애들한테 그 교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그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자기가 직면한 문제들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을 대해서 자기 부모나 가까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이가 할 수 없다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예. 일단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이 부모가 혹은 어른들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소통이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김지영에서 나오는 그 아빠처럼 네가 잘못이야 이러지 말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냐도 물어보고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또 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비언어적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거. 비언어적,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적인 게 이제 뭔가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거나 특정한 어떤 아이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인다든가 그런 거를 그런 아이를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뭔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성인들이 아이들한테 할 때도 그렇고 그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일단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비밀로. 이 일은 너하고 나만 아는 거고 이걸 절대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비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비밀. 예. 그리고 이 아이 입장에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이가 이제 뭔가 말하기를 꺼려 한다든가.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하면서 자기가 이거 말해도 되나 괜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서고 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네. 그 어떤 그 가해 아동의 그걸 보고 이 피해 아동 내지는 그 대상되는 아동이 그거를 아는데 이렇게 거절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네.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게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는 아이가 내가 싫은 거,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상대편 아이들은 노라고 했을 때는 얘가 지금 이게 싫은 거구나, 맞아. 불편하구나, 네, 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고 중단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 어른들한테서 항상 이제 우리가 성교육하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근데 말이에요. 요즘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프라인에서 뭐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이 성에 대한 노출이 너무 쉽게 이 온라인에서 뭐 틀기만 하면 또 다 어린애들도 다 휴대폰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동영상, 뭐 웹툰, 뭐 하여튼 온갖 것에서 노출이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지금 상당히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손쉽게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이라고 하는 그런 포르노그래피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동영상, 시청하는 TV,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뭔가 주고받고 있는 그런 메신저들 사이에서의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좀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라봐야지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된다든가, 요거는 좀 안 된다든가, 뭘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든가 해서 아이들에게 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부모님한테 좀 물어볼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아까 그 소통에 관한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 예를 들어서, 엄마 이 정도는 우리가 대화 나누는데 내가 뭐 기분이 나빴어요. 혹은 뭐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자기가 분별이 안 될 때, 그죠? 네. 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아이들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약간 좀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적인 것을 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모님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애들 키울 때요. 보니까 애들은 그 보지 않은 거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지 않는 거 얘기 안 하고 듣지 않는 거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우리 집 막내가 다리가 멀쩡한데 찌뚝거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가?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어머 다리를 다친 애를 본 거예요. 걔가 멀쩡하던 애가 다리를 좀 이렇게 신기한 집에 와서 자기도 딱 그런 것 같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의 어떤 사소한 그 말은 물론이고 행동, 움직임, 그다음에 장난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른들이 그러면 이런 것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막 야단쳐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랑 뭐 얘기를 안 하겠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정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이들이 결국은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할 때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들어줄 거고,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고, 나는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비난하는 방식으로, 혹은 뭐 협박하는 방식으로, 혹은 야 그것밖에 못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그 아동들이 어떤 그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보여주는 징후를 언어적, 비언어적 그런 행동 패턴에서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방, 길게 가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성폭력에 이미 노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겪는 그런 트라우마, 이 정신적 충격은 아마 평생을 안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조기에 부모가 캐치를 해서 좀 치유해주는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제 최근에 좀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 또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성장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상처를 딛고 오히려 더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그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 아이를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격려해주는 그런 사회적 지지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다른 표현으로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스스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좀 좋은 심리적인 치료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 여러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와닿는 게 외상 후 성장.
우리가 왜 뼈도 부러지고 나서 그쵸 치유되고 나면 더 단단해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안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일어서는 그런 건강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지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할 얘기 아직 많거든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